2022학년도 이제 9월 모의평가 공통 영역에 해당하는 단답형 문제 이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데 밑이 2인 로그인데 앞에 개수가 2가 있고 어쨌든 값을 계산하자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밑을 같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개수도 같게. 그러면 진수의 지수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럼 결국은 로그 2의 25분의 100이다라는 거니까 로그 2의 4. 따라서 답은 16번의 답은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f'x가 주어졌고 f0가 주어졌는데 f1의 값을 구하자. 결국 뭐 찾자? fx를 찾은 다음에 1 대입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뭐 정적분 활용해도 괜찮을 거고요. 자, 어쨌든 계속 구해봅시다. 적분하자. 부정적분 구해주면 2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7x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 적분상수 c 붙어야 되는데 f0가 3이란 걸로 c가 3인 것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f1의 값은 2 마이너스 4 플러스 7 플러스 3 10이고 마이너스 2니까 f1의 값이 8이다 라고 구할 수 있을 테니까 17번의 답은 8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두 수열 AN과 BN에 대하여 각각의 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쌤은 편의상 문제 끝을 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하나 마이너스 5의 값을 구하자라는 거니까 BN의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자라는 얘기고 문제에선 각각의 합에 대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AK 10번째 항까지 합 A 수열을 더한 거 10개를 더한 걸 얘를 A라고 쓰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얘를 B라고 써보면 주어진 거는 A 더하기 2B가 45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A 빼기 B라는 게 3인 거 하나 주어졌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고 나는 결국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B-5일 테니까 빼주면 3B는 42다라고 나오면서 B의 값이 14가 되겠다라는 거. 그러면 답은 14-5니까 18번의 답은 9다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함수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5x라고 주어졌고 x의 값이 0에서부터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f'a랑 같아지도록 하는 a 값의 모든 곱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평균 변화율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평균 변화율은 0에서부터 4까지니까 4-0분의 f4-f0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좀 가까이 가서 계산해주면 4분의 그 다음에 x가 다 공통 있으니까 4가 묶어졌다 생각해주면 4의 제곱 마이너스 6, 4, 24 더하기 5만 남는다. 얘는 16, 21 되고 마이너스 3이니까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될 것이고 f'a를 구해주면 3a의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5가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들어가는 a 값 찾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a의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8은 0이라고 나올 것이고 요 값이 12가 되도록 하는 친구를 찾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뭔가 바로 떠오르진 않는데 다행히 값의 곱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3분의 8이라고 찾으면서 p 플러스 q의 값이 11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다행이죠, 맞죠? 별 고민 없이 바로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 어쨌든 19번의 답은 11이었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2분의 1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의 제곱 플러스 10x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 플러스 절대값 fx 플러스 x fx 플러스 절대값 fx 플러스 x는 6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값을 구하자. k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방정식 문제가 주어진다면 왼쪽 오른쪽 함수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니까 쌤은 어떻게 교점할 거냐 했더니
이항 좀 시켜줄게요. fx 마이너스 6x 6x도 나중에 이항하자. fx 플러스 절대값 fx 플러스 x는 6x 플러스 k 요 친구의 양쪽의 함수를 그려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문제는 요 친구가 뭐 때문에 힘들어? 절대값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차근차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왼쪽 식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질 거야. 뭐 앞에 있는 fx 플러스 x라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fx 플러스 x는 6x 플러스 k라고 적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친구인 fx 플러스 x가 0보다 작아버리면은 마이너스 x는 6x 플러스 k라고 적힐 테니까 이 두 가지의 방정식 어떻게 fx 플러스 x라는 애가 0보다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두 가지 방정식의 해를 찾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어떤 경우에 요 식을 만족시킬까라는 걸 찾아보기 위해서 fx 플러스 x라는 친구를 찾아보면 2분의 1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의 제곱 플러스 11x가 될 것이고, 좀 공통을 좀 묶어내 놓을게요. 언제 얘가 0보다 커질까를 찾으려 하니까 2분의 1x를 좀 묶어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2라고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일단 얘는 값이 하나 나오는데 얘는 어떻게 될까라는 걸 좀 생각하기 위해서 얘가 0이 됐네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인수분해가 잘 되진 않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해볼까 했더니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판별식 D는 99 81 마이너스 4 곱하기 AC 하면 88. 이 음수란 거 알 수 있죠. 그 뜻은 얘는 0이 아니라 항상 양수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중근도 아니야 심지어 맞지? 양수인 걸 알고 있으니까 x가 이 앞에 있는 얘는 항상 양수니까 이 fx 플러스 x라고 하는 친구는 이 x의 값에만 영향을 받을 테니까 결국은 x라는 애가 0보다 클 때는 위에 있는 형태 2fx 플러스 x는 6x 플러스 k라는 방정식 풀어줄 것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밑에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얘도 이항 시켜놓고 정리하는 게 좋겠죠. 뭐 2fx 마이너스 5x가 k 또는 마이너스 7x가 k를 하도록 하는 k. 어떨 때는 얘가 x가 0보다 클 때 밑에 식은 x가 0보다 작을 때 이 두 가지 식을 실근이 4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fx 알고 있으니까 또 2fx 가지고 또 식도 정리해주면 좋겠죠. 그럼 정리 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20인데 플러스 15x는 k 5 빼주는 거니까 얘랑 마이너스 7x는 k라고 얘기해주면 되죠. 얘가 x는 0보다 클 때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라고 얘기해주면 되니까 이제 뭐 그래프 두 가지 그래프인 거죠. 어떻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gx라고 얘기를 해서 x가 0보다 클 때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5x를 따른다 얘기하면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7x를 따라서 이 함수랑 y는 k라는 애의 교점이 4개가 되도록 하는 애를 찾아주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줘야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5x를 미분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5 나올 것이고, 3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일단 시작 지점은 0이 되는 거죠. 0. 그 다음에는 오르락해서 1까지는 증가하다가 다시 내려가는 형태죠. 해서 어디까지? 5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5에서 함수값이 얼마 정도인지 대략 알고 있으면 좋겠네. 그러면은 5의 세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5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라 생각해주면 5의 제곱 묶어내면 5 마이너스 9 플러스 3 되니까 마이너스 25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한참 더 내려갔다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되는 거죠. 요렇게 생겼고 마이너스 7x니까 요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근이 4개가 돼야 되니까 언제 4개가 될까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여기는 3개고 4개 된다 맞죠? 하나 둘 셋 넷
언제까지 4개야 했더니 극대값이 되기 전까지는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4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라고 하는 건 극대값과 0보다 크다. 0보단 크고 극대값보단 작은 상황이 돼줘야 될 테니까 1에서의 함수값 G1을 구해보면 G1이라고 하면은 1-9 플러스 15가 되니까 8 빼면 되네. 8 빼면 7인가요? 7 되는구나. 여기서 함수값이 1,7이니까 K라는 친구는 0보다는 커야지 4개 같고 7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가능한 K 값은 1, 2, 3, 4, 5, 6 이렇게 될 거고 7, 3, 21. 모든 정수 K의 합은 21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쌤도 맨 처음에는 이 친구에 대해서 언제 0이 될까 이런 걸 해서 미분해봐도 이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까짓건 뭐 그냥 해 찾아볼까? 해요 판별식 써야 되겠네 이런 걸 찾아주니까 어렵지 않게 그래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형태였다는 거. 꼭 미분을 먼저 하고 계산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조금 계산이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번의 답은 21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A 값이 1보다 큰 실수이고요.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곡선 4라는 직선과 두 곡선 Y는 A의 X-1제곱이랑 Y는 로그 A의 X-1 이 만나는 점을 A와 B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엔 곡선 Y는 A의 X-1제곱이 Y축과 만난 점을 C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엔 선분 AB 여기 AB 선분의 길이가 2루트 2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를 할 때 50S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어쨌든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삼각형 ABC의 넓이일 거고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나 했더니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이런 걸 생각할 건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선분의 길이 하나 주어졌으니까 얘를 밑변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나머지 C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수선의 발내린 요 길이가 결국은 높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나는 뭐 알고 있어야 되냐 했더니 주어진 직선은 방정식이 있어. 그러면 C좌표를 알고 있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높이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C점의 좌표는 x에다가 y는 a의 x-1제곱에다가 x자리에다 0 넣어주면 되니까 a의 마이너스 1제곱 즉 a분의 1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높이 알아내려면 a 값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선분 AB의 길이는 2루트인 거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A 값이 얼마인지 알아내야 된다. 이 문제에서 말하는 A 값을 내가 찾아내야 된다 라는 것을 알아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엔 두 번째는 뭘 할까 했더니 문제에서 잘 보면 쌤이 지수랑 로그가 두 가지 나오면 일단 밑이 같아야 될 거라고 했어요. 밑이 같다라는 건 얘네가 언제 포개어질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주라고 얘기했었는데 먼저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y는 a의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일 거고요. 두 번째는 로그 함수는 밑이 로그 a의 x라는 애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둘 다 기본 형태가 있으면은 둘 다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친구고 얘네 둘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얘는 당연히 어디? y는 x-1란 직선에 의해서 대칭이다 라고 표현될 거란 거죠. 그럼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지? 했더니 나는 여기다가 직선 하나 더 긋는 거지. y는 x-1란 직선을 그으면 이 선에 대하여 두 개 함수는 대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선분 AB와 만나는 점을 내가 m이라고 표현해주면 이 m의 특징은 AM과 BM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특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y는 x-1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만나는 점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더해주면 2y가 3이 되는 거니까 y 값이 2분의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m 값의 y 값이 2분의 3이라는 것은 x 값은 2분의 5인 걸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선분 AB의 길이가 2루트이니까 결국 BM의 길이가 얼마? 루트 2라는 걸 생각해보면 얘는 이 m이란 점에서 b점 갈 때 이 직선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내려가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니까 바로 m점에서 y축 방향으로 1 내려간 2분의 1 되고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간 2분의 7, 2분의 1이 난 점이 바로 B점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알 수 있는 건 여기다가 대입하면 2분의 1은 로그 A의 x 2분의 7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5다라고 찾아주면 결국은 A의 2분의 1제곱이 2분의 5인 거니까 A 값은 4분의 25가 되니까 A분의 1이란 요 값이 결국은 25분의 4다라고 찾아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럼 높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점 0,24분의 5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해주면 되겠고 직선의 방정식으로 고쳐주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루트 2분의 절대값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 의해서 0, 0, 2분의 0 대입해주면 0이고 25분의 4 마이너스 4라고 남게 되고 결국엔 얘 묶어주면 4 곱하기 25분의 96 되겠죠? 맞죠? 4 묶어냈으면 25분의 1 마이너스 1 되겠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하는 게 나았겠네. 쌤이 그냥 했었던 걸 생각해가지고 그냥 계산할게요. 그럼 뭔 소리? 25분의 100이 될 거니까 얘는 25분의 96 되고 루트 2가 또다시 분모에 있는 25 루트 2분의 96 요게 바로 높이가 되는 거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5분의 루트 2 곱하기 96 곱하기 2 루트 2다 라는 거. 그럼 2 약분 루트 2 약분 해주면 되고 문제에서 50S를 구하자 했으니까 50S는 결국은 2 곱하기 96 되면서 12 9, 18 하면서 50S가 192구나 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선과 로그 함수에서 우리 x축 길이가 주어지면 x축, y축 기울기를 따라서 수직인 형태의 직각 삼각형 그려서 점의 좌표 구하는 형태 문제 또는 길이 구하는 형태 문제 이 지수를 구해서 꽤나 나왔었던 문제들이다 라는 거죠. 지금 현재 22년이죠. 22학년도에 이렇게 나오면서 22년에 3월이라던가 수능 특강이라던가 이런 부분 많이 나와서 쌤이 이런 부분 꼭 잘 체크해두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22년도에. 그래가지고 참고로 그런 문제가 작년부터 조금 나왔었구나 라고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1번의 답은 192가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요 문제가 쌤도 봤을 때, 그러니까 이 9월 모의평가 나왔을 때 조금 논란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넘어섰다. 고등학교 수준을 좀 넘어선 내용이 아니냐. 라는 얘기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고등학교 내용으로 설명이 불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을 해보면 좋은 문제라고 선생님은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뭐 그 당시에 그랬지만 아니다 평가원에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아마 더 문제는 더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충분히 해볼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의미적인 함수와 극한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파악을 한다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에 일단 맨 처음에 주어진 건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주어졌고 gx라는 애는 fx-3이라는 애랑 어떤 극한값을 곱해 넣었다라는 거죠. 근데 극한값 모형을 보니까 만약에 절대값이 없어버리면 이 절대값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잠깐 한번 없애볼까요? 왜? 없애면 뭐랑 똑같아? 그냥 미분 계수 얘기하는 거랑 똑같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버려봐.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는 많이 보던 친구죠. 여기다가 뭐만 있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fx 하나 붙고 뒤에 또 다시 마이너스 fx 붙는다면 미분 계수 모양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왜? f가 3차 함수니까 미분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샥 지워 놓고 나니까 절대값이라는 거지.
그럼 미분 가능하라고 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미분 계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극한값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것인가 라는 거는 이 식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봐주면 좋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 했더니 결국 이런 거죠. 얘가 아무 문제 없는 그냥 편안한 fx 하나의 함수였다고 생각해보면 여기가 x라고 생각해보면 x 플러스 h가 어차피 양의 오른쪽 0에서 우극한 부분 갈 거니까 양수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h만큼 오른쪽 살짝 오른쪽 간 이 친구 여기가 x 플러스 h 콤마 fx 플러스 h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 똑같은 거리만큼 왼쪽으로 간 친구가 x 마이너스 h 되면서 x 마이너스 h 콤마 f x 마이너스 h 이런 모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2만 붙어버리면 x 증가량 2h분의 y 증가량이 바로 분자에 어떻게 둘 다 양수인 걸로 본다면 둘 다 양수인 부분이니까 결국은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인데 h가 점점 0으로 가까워지니까 거리가 좁아지니까 결국은 둘 다 양수이라고 하면 x를 기준으로 양쪽이 다 양수에 있다고, 즉 부호의 변화가 꼭 양수는 아니고 부호의 변화가 없다면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절대값 fx에서 부호 변화가 둘 다 양쪽으로 없다면 그냥 절대값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f 프라임 x의 의미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 때문이야? 뒤집어진 부분 때문일 거야. 즉 절대값 때문에 좌우의 값이 원래 이렇게 됐다는 소리죠. x축이 해가지고 여기가 x였다 생각해 보는 거죠. 좌우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x 플러스 h와 x 마이너스 h의 부호가 다른 경우죠. 그러면 절대값 fx라는 애는 한쪽을 음수인 부분 뒤집어 올려놨을 거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똑같은 h만큼 왼쪽 간 친구 오른쪽으로 간 친구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러한 기울기 요게 지금 분자의 값 이게 기울기가 극한값을 구하는 얘기인데 h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 간격이 점점점 줄어들면 결국 뭐랑 그 극한값은 0이 되겠구나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차이가 점점 밑으로 가버리는 거고 결국 차이가 점점 없어지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주어진 극한값 리미트 h가 0의 우극한으로 가는 절대값 fx 플러스 h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h 분의 2h라고 할게요. 이 h의 값은 그냥 h만 할까? h의 값은 두 가지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어떨 때 f 프라임 x, 어떨 땐 결국은 x에서의 미분 계수 얘가 계속 양수인 형태 또는 부호 같은 음수여도 상관은 없어요. 맞죠? 여기 이렇게 있어버려도 뒤집어져서 미분 계수 음수인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양수인 경우 fx가 양수인 경우는 fx가 양수인 경우는 그냥 이 fx라고 가져오게 될 것이고 fx가 음수인 경우는 그것의 미분계수 반대 미분계수가 되겠죠. 맞죠? 미분계수 원래 미분계수의 부호 반대다.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fx가 어떻게 보면 0이면 아까 봤듯이 그냥 그 좌우 미분계수가 결국 0으로 차이가 0이 되어버릴 거기 때문에 결국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절대값 fx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 뭔가 당연히 불연속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극한값은 어떻게 보면 fx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 fx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는 얘네 둘의 부호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될까요? 그럼 일로 가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fx라고 하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3차 함수니까 근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 최소한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이 지점이 뒤에 있는 극한값의 연속이 되지 않는 지점일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gx라는 애가 서로 다른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문제는 지금 여기 보다시피 뒤에 있는 이 극한값이 이 친구 여기에서부터 좌우 미분계수가 다를 수밖에 좌우 극한값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연속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연속이 됐다는 건 앞에 있는 친구 때문에 앞에 있는 친구 때문에 연속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있죠. 왜? 앞에 있는 친구는 이게 내가 지금 fx라 그랬는데 부호가 바뀐 지점이 문제인데 앞에 있는 친구는 얘를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시킨 거니까 0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는 지점이니까 fx가 하나의 근을 갖는 형태면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거기다 심지어 왼쪽에서 해를 갖는 형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무슨 말이냐 했더니 하나의 근이 아니었으면 두 개의 근 또는 세 개의 근을 가져버리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fx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지점 뒤에 있는 극한값이 달라져 버리는 부분이 어디 이 부분 여기서는 좌우에서는 그 극한값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뒤에 여기서는 양수인데 여기서는 뒤집어졌으니까 음수 양음이 달라졌으니까 여기선 0이 된다. 급격하게 변한 불연속이 되는 지점들이라는 거죠. fx의 부호가 바뀌는 이 점들이 급격하게 이 극한값의 부호를 바꾸는 지점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앞에 있는 fx가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저 친구에 의해서 뭔가 해결이 난다라는 거죠. 근데 3만큼 이동시키면 얘 이동하니까 이런 형태로 그려졌다 하면은 이 둘은 그래도 해결될 수 있어. 왜? fx-3이라는 게 0이 돼버리는 건데 얘는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아 그럼 얘가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해가 되어버리면 안 되겠네 라는 거죠. 하나짜리도 안 돼, 세 개짜리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두 개짜리여야 되는데 두 개짜리도 왼쪽에 해가 있는 이런 케이스면 될까 안 될까? 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경우 가능할 것이다. 오른쪽에 해가 있고 밑에 접하는 요런 케이스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거죠. 왜? 뒤집어 올려주면 얘가 뒤집어 올려주면 요렇게 생기는 형태가 되고 그러면 요거에서 우리 오른쪽에 있는 요 극한값에서는 양수 하다가 여기 왼쪽에서 음수 하다가 0 되는 불연속인 지점이 하나 생겼어.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선 양양양양양양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gx에서 불연속이 가능한 친구 여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있는 친구에 의해서 해결된다. 얘가 3만큼 이동해서 0이 되는 지점이 생겨서 이렇게 되어 버렸다고 하면은 아이고 그래프를 거꾸로 그렸죠 쌤이. fx가 검정색 fx인데 걔가 3만큼 이동해서 여기서 0이 된 애가 같이 생겨버렸으면 불연속 때 한데 0 쪽에서 다 0으로 가고 있어. 0일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죠. 되겠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미분해서 제로가 됐었구나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럼 알 수 있는 친구는 요 근을 알파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3만큼 이동했을 때 똑같이 해가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되니까 오른쪽에 해가 알파 플러스 3이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그럼 한 칸 더 가서 해는 알파 플러스 6 여기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엔 이제는 연속이대로 하는 건 다 찾았고 방정식 gx의 서로 다른 네 실근을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gx는 0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f, x-3은 0이라는 근 또는 결국은 극한값이 0이 되도록 하는 f'x가 0이 되도록 하는 친구들 찾아준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디냐 했더니 첫 번째 알파 그 다음엔 알파 플러스 3 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의 해가 알파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3의 해는 거기다 알파 마이너스 3은 0이 되기는 하는데 하고 또 어디도 될 수 있냐 했더니 미분 계수값이니까 0이 되는 요 지점 극소값 찾아도 되겠죠. 그럼 극소값이 2대 1 돼야 되죠. 그럼 여기가 알파 플러스 2도 생기는 거고 여기 해가 알파 플러스 3과 알파 플러스 6 나오는 거죠. 그러면 중복되는 근이니까 서로 다른 네 실근은 요렇게 4개가 되니까 네 실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11, 4알파 플러스 11이 7이다라고 되는 거니까 4알파의 값이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fx는 알파라는 애랑 알파 플러스 3이 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나머지 근이 2가 되는 거니까 x-2 최고창이 1인 3차 함수니까 요게 fx다라고 찾게 되고 문제에서 f5를 구하자 했으니까 6의 제곱 곱하기 3 되는구나. 그러면 36 곱하기 3이니까 해는 f5라고 하는 건 108이라는 값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극한 부분이 사실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절대값 때문에 절대값 없으면 우리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가 양수인 경우라고 생각하면 항상 양수다 생각해서 절대값이 없어져 버렸다면은
미분 계수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있으니까 문제인 거니까 절대값에 의해서 함수가 나눠지지 않는 부분 이렇게 요렇게 하나의 해가 있어서 뒤집어졌다고 생각해주면 여기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좌우에서는. 하지만 요 부분 뒤집어진 부분은 보다시피 미분계수가 확 뒤집어지는 거죠. 양수, 음수 이런 식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양수에서 음수로 뒤집어지는 부분이니까 문제가 좀 있는 지점이구나 라고 찾아주고 걔가 연속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로 나머지를 해결해주는 문제였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22번까지의 문제를 다 풀어보면서 공동 영역의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아무래도 22번이 정말 쌤 생각에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고 그 당시에도 좀 논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좀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냐라는 거. 하지만 충분히 해석 가능한 부분이라고 쌤도 생각은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외의 문제들은 또 다 쌤 풀이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엄청 복잡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통 영역을 풀이를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선택 과목 각 과목별로 선택 과목의 문제들 풀이 영상까지도 보면서 계속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 영역은 역시나 수업 2 부분에서 항상 어렵게 나오는데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가 이런 거 판단을 자꾸 생각을 깊게 생각해보고 어떤 케이스의 그림이어야 될까 특히 극대극소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주면 훨씬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계속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끝까지 본다고 너무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